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먹는 것 쪽으로 참 이슈가 많습니다.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물 관련주들의 주가가 치솟기도 했죠. 한편 곡물 쪽에는 더 이야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곡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상승과 하락, 양쪽의 변수가 상충하는 상황인데요. 곡물 가격 상승 쪽을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흑해 곡물 협정이 잘 다시 한번 재연장되긴 했지만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를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 협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슈퍼 엘니뇨 등 기상 이변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대 밀 생산지인 캔자스주는 최악의 흉작으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곡물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쪽도 있습니다. 지난달 12일이죠.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곡물 가격은 상반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주요 곡물 생산국인 미국의 파종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더불어서 이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부분을 함께 언급을 했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곡물 수요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의 돼지 사육주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 2년 7개월가량의 사이클을 보이는 곡물가의 장기 트렌드상 이제는 상반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주 식량 관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댐이 폭파됐다는 얘기인데요. 곡물 쪽의 이슈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테마적으로 봐야 할지 참 갈피가 잡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댐 붕괴, 식량 가격, 인플레 저지선 붕괴에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댐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도 앞서서 충분히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외교, 거기에다가 군사 작전,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댐 관련해서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이제, 저게 이제 부서진 거군요. 결국에는 식량 가격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식량 등 급등의 신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식량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투자자 관점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 댐이 다 부서져가지고 집이 저렇게 다 지붕만 보이네요. 네, 댐이 저렇게 부서지면 이제 홍수까지 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이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일단은 자꾸만 식량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번에 한번 이제 다루었었을 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흑해 협정 연장에 네.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연장이 되기 이전에 이 연장에 대한 우려감,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시장에서 다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우려감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일제히 순환이 나오다가 흑해 협정이 연장이 됐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G7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러시아를 향한 압박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압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흑해 협정이 이제는 유야무실하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환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는 지금 오늘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식량 가격 급등 시그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보게 되면 식량 쪽이 갑자기 또 이제 완전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일단은 수산물 관련주들 지금 현재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이쪽은 또 그겁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저녁에 또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맞아요.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럭이 잡혔는데 방사능이 너무 기준치 많이. 대비 180배 이상. 그러니까 범벅이 됐다라는 표현을 네, 쓰셨죠. 방사능 범벅 우럭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그러면 이제 국내 또 수산물이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뭐 그 외에 뭐 소금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인상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식량주들이 굉장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곡물 관련주들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슈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댐이 폭발이 됐다라는 이제 부분인 건데 네. 잠깐 이제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댐이 폭발이 된 영상이죠. 굉장히 큰데 댐이 크네요. 예. 8당 댐의 75배 정도라고 합니다. 75배요? 예, 굉장히 큰 댐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댐이 폭파가 되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제 홍수도 나고 굉장히 큰 피해가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사고네요. 요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카우브카 댐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하류 지역은 수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쵸. 상류 지역은 농업 용수를 포함해서 물 부족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흘러나가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하류로 가게 되면 이쪽은 이제 수몰 피해. 넘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류에서 물 빠져나가니까 없고. 상류 쪽에서는 물 부족 현상. 요게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댐에서도 기계가 폭발이 되니까 네. 여기서 이제 또 기름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럼 그 물도 못 쓰는 거냐, 뒤섞여가지고. 그렇죠.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 피해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흑해협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댐까지 파괴가 되니까 농산물 수출에 상당히 큰 악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댐이 일단은 곡물 거래가 활발한 세 곳의 우크라이나 항구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는 해요. 네, 그런데 일단은 홍수가 났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인력, 운송, 물류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이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어요. 안보리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너네가 했다. 네. 아니다, 너네가 했다. 이런 식으로. 참.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부분은 뭐 환경 학살이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폭발을 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가 한 짓이다라고 하고 있고, 네. 러시아군은 댐은 이미 이제 러시아군이 통제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쪽에다가 폭발을 한 거다. 약간 이제 거기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점령 하거든요. 지역이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양측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떠나서 네. 결국에는 댐 폭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카우보카 댐이 파괴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러시아 측에서 농업조사회사의 소브이콘 안드레이 시조프라는 분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밀 가격 급등의 원인이 지금 카우가 댐이 파괴가 됐기 때문이고 이것이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 네, 밀 가격 급등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강에 낮은 뚝에 있는 곡물 네. 저장고들, 그 다음에 장비들이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식량 가격이 6월 6일 지금 한 이틀 정도 전까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이제 다시? 지금 다시 끌어올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이 댐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농업 생산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크림반도로 가는 또 물의 85%를 지금 이제 이 카우카 지역에서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크림반도에서 결론적으로 물이 없겠네요. 러시아 영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이 또 끊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라는 거죠. 결국 안보리에서 둘이 싸우고는 있는데 두 나라 모두한테 피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둘 다 피해인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 이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나토하고 유럽 연합 쪽은 러시아를 원인으로 이제 뽑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미국은 조금 더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또 있어요? 러시아의 암모니아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폭파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이제 이 사보타주라고 하죠. 비밀 파괴 공작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네, 네. 우크라이나의 이 사보타주 행위가 러시아산 암모니아를 수출을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폭발을 했다라고 네,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는 9일에 유엔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벌일 예정에 있었어요.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협상을 벌일 네. 예정에 있었거든요. 중요한 협상이죠. 내일인데 이게 이제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요구를 했었던 게 이 암모니아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걸 부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흑해 곡물 협정도 지금 연장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댐도 폭발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요구했었던 파이프라인이 폭발이 또 돼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려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다시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단순히 팔당 댐에 75배의 댐이 부서졌구나. 뭐 이런 걸로 큰 사고네. 이게 아니라 진짜 미치는 파급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전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 흐름 보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다 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걸 또 역이용해 볼 수 있는 전략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흐름 어떻습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그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아직까지. 느낌을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어제 시장을 저는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어제 밤에 네. 에코프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급등했던. 네, 에코프로가 어제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었기 때문에 네. 이러면 그림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아, 주도주가.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들이 또 일제히 다 괜찮은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가 이제 수급 받아주면서 무언가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넘어가면서 네. 주도주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주까지 연결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장비주도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오늘도 네. 장비주들이 괜찮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뭐 언급을 드렸었던 뭐 아바코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어제 한번 언급을 드렸던 뭐 코인테크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곡물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제 네, 네. 이 수산물 쪽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산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뭐 CJ 시푸드 같은 이제 해산물 쪽들 네. 이러한 쪽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에 아직까지는 수급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산가는 소금 관련된 종목인데 소금. 오늘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이 나온 그런 이제 모습인데 네. 지금 CJ 시푸드라든지 어제 이 수산물 관련주들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수급이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주들도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곡물 관련주 쪽이겠죠. 이쪽은 곡물 어때요? 관련주 쪽인데 네. 생각보다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생명자원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네, 오늘 대장주가 이제 미래생명자원이고 2등 정도가 이제 한일사료인데 한일사료. 지금 생각보다 대장주 제외하고는 밀어주는 흐름이 안 나옵니다. 약간 차별하네요. 네, 그러면은 아마 내일을 보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곡물 관련주들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내일 흑해 협정이 연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장이 되면은 아마 이대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료 소멸이에요. 예, 약간의 재료 소멸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쪽이 그림 괜찮게 잡아가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은 이 약간의 시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무언가 개별적인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약간 번외. 예, 번외의 느낌인 그런 것 같거든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염수 관련주들과 2차 전지 장비 혹은 이제 2차 전지 뭐 소재라든지 이쪽이 네, 한번 다음 주 쪽에 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동결까지 해주면 시장은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내일 흑해 협정이 연장이 안 된다라고 네. 하면은 곡물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렇게 대표주들만 올라가는데 그렇죠. 밑으로까지 훈풍이 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우리가 지금 제가 사실 기대하고 있는 그림은 다음 주에 2차 전지 쪽 싹 돌아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종목도 같이 그러니까 개별주도 같이 돌아주는 그림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크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금리 동결까지 나와주는 이러한 네. 그림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내일 흑해 협정이 어그러진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오후까지 수급을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밀어주면서 양봉을 좀 큰 폭으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그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네. 약간의 우리가 기대했던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식량 가격 급등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곡물도 그렇고 설탕값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아, 대한제당이 대장주인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 설탕값 지금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약간 관심이 꺼졌을 뿐이지. 그런데 대한제당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금 판단을 하냐면 네네. 곡물 관련주들이 여기서 수급을 내일 더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만약에 이제 수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수급 넘어가면서 개별주들까지 같이 상승 나오고 금리 동결까지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곡물 관련주가 끼면서 수급이 살짝 기대했던 것보다 덜 차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곡물 쪽에서 주도주로 가야 될 그 수급이 약간 빡 뺏긴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 네, 뺏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 워낙에 네. 곡물 쪽들이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고 이 다음에 이제 거래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되지가 않아요. 큰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수급을 빼앗아 가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승이 살짝 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협정이 잘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협정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왜 우크라이나 그걸 댐 부셔가지고. 폭발하고 아, 정말. 예, 암모니아 파이프라인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했어요. 이게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내일 또 마침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이슈에 의해서 다음 주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지금 분위기 좋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담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네. 다음 주 월요일 분위기를 봐야겠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분위기를 보고 지금 현재 흑해 협정 어떻게 끝나는지 예.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말 동안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종목을 좀 골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니까 또 금리 동결은 70% 가능성에서 60%로 좀 내려왔더라고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5대5인 것 같아요. 동결하느냐 마느냐. 왜 또 네. 옆에서 그 캐나다랑 호주가 또 올려갖고 이 모양이 되는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매매보다는 우선은 관찰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식량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흑해 협정 협상이 이제 내일 유엔과 함께 러시아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쵸. 그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리가 기대했던 움직임대로 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곡물주들이 이제 수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 양상이 확연하게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식량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자꾸 무언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계속 댐 폭파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이 식량에 대한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다시 차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곡물 관련주들이 월요일 날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을 받아준다. 네. 저는 지금 이 정도 수급이면은 월요일 날에 굳이 접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급을 한 차례 정도 더 강하게 받아준다? 그러면 충분히 또 접근할 만한 의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반드시 트레이딩으로만 이제 그러니까 수급이 짧게. 들어오는 거 보고 네. 그 수급에 의거해서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다음 주가 이번 6월 시장의 키가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FOMC 발표가 되고 네. 이 FOMC의 결과를 또 결정을 하는데 CPI가 아, 굉장히 주요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CPI에 대한 이제 눈치 보기 장세, FOMC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어쩔 수 없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만 지금 현재 흑해 곡물 협정이 잘 진행만 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분명하게 이 에코프로도 올라와주고 장비 쪽들도 그림을 갖추고 있어서 거래할 만한 구간들이 나와줄 것 같고 결국 네. 2차 전지 간다라고 하면 시장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곡물 관련주들만 안 가주면 네. 그러면은 충분히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 뭐 물가지표 그 다음에 FOMC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FOMC 끝나면 이제 뭐 없거든요. 7월 그렇죠. FOMC까지는. 네, 굵직한 건 없- 굵직한 건 끝났죠.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7월 물가지표 발표되고 FOMC 되기 전까지는
이번에 이제 예측이 되는 게 이번 달 금리 동결하고 네. 다음 주에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달에. 예, 그러면은 7월 달까지는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 좋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매매할 만한 또 이 환경이 또 잘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FOMC까지만 그냥 신중하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곡물족들도 계속 갈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이 될 거고, 네. 그러면 FOMC 지나고 나서는 결론적으로는 매매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음 주 FOMC까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 FOMC 이후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매매를 준비를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그런 포인트들이네요. 그러니까 협정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CPI가 높게 나와서 네. 그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CPI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낮게 나와줘야죠. 낮게 나와야 돼요. 네, 거꾸로 낮게 얘기하네. 나와줘야죠. CPI가 좀 안정돼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이 CPI 가 그림이 나와야지. 그렇죠. 아, 최상의 그림인 거고 그렇군요. 그 최상의 네. 그림이 나왔을 때 이번에 수급을 받아줄 쪽은 2차 전지 쪽일 것 같다. 네. 네, 그러면서 특히나 장비? 지금 장비 쪽들이 그림 괜찮게 좀 잘 갖춰가고 있으니까 네. 장비 쪽들도 한번 무조건 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코인테크를 얘기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흐름대로 지나갈지 기준 잡아서 행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